안녕하세요. 글로벌소프트의 이완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직도 레이아웃의 마지막 시간으로 레프트 메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구성요소 만들기라는 걸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각 탭을마다 얘를 한 번씩 다 수정할 수는 없어요. 페이지마다. 그래서 한번 구성요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진행하게 되고요. 이 구성요소 라이브러리는 MS 사이트에 가보시면 여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제부터 해서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구성요소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쪽 메뉴를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구성요소라고 하는 건 화면 옆에 탭 메뉴가 있습니다. 구성요소라고. 그래서 새로운 구성요소를 하나 만들고요. 그럼 자동으로 컴포넌트 1이라고 만들어지는데 그걸 레프트 메뉴 컴포넌트라고 해서 만들고 위스와 높이를 지정하겠습니다. 200에 500짜리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실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화면을 다 만들어 놓은 기존에서 구성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 새 구성 요소를 하나 만들고요. 그 구성 요소 이름을 변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레프트 메뉴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의 사이즈는 200에 500으로 설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200, 500에 하나의 작은 창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기까지 작업이 지금 제가 뒤에 보여드린 이 화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 구성의 테이블을 하나 만듭니다.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메뉴 테이블이겠죠. 각각의 값이 들어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메뉴 컴포넌트에다가 새 사용자 지정 속성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이름은 레프트 메뉴 아이템으로 할 겁니다. 여기다가 새 사용자 지정 속성을 하나 만들고 메뉴 아이템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테이블이죠. 텍스트가 아니고 그래서 테이블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하나의 메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테이블 값을 변경하려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메뉴 아이템을 누르시게 되면 테이블 값이 변경되게 됩니다. 메뉴 아이템을 누르게 되면 기본 샘플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값을 변경할 건데 간혹가다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 화면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텍스트 서식 지정이라고 누르시면 밑으로 내려가고요. 서식 제거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만든 다음에 서식을 제거하시는 게 좋겠죠. 그걸 만들 때는 텍스트 서식 지정으로 좀 보기 좋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뉴처럼 우리는 타이틀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쓰는 건지. 타이틀 제목이 들어갈 거고요. 얘는 홈이에요. 그리고 스크린을 지정할 건데 스크린은 홈 스크린이고요. 그리고 아이콘이 있겠죠. 아이콘은 아이콘.홈이에요. 홈 아이콘을 갖고 와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계속 만들어 써야 되니까 저는 이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이번에는 홈이 아니라 직원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 내는 겁니다. 계속 만들기가 귀찮으니까 이미 제가 타이핑 해 놓은 게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할게요. 그러면 아까 나온 대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홈, 직원, 부서, 직급, 스크린명이고 얘가 그리고 얘가 아이콘 이름이에요. 이걸 이제 가지고 우리는 메뉴를 만들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했으니까 서식 제거해서 좀 줄여놓고요. 지금 요 화면이죠. 그래서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밑에다가 갤러리를 하나 넣을 건데 빈 세로 갤러리를 하나 넣을 거예요. 레이아웃으로. 그리고 얘는 레프트 메뉴 갤러리라고 만들 거고요. 얘 사이즈는 요 한 칸 한 칸 사이즈가 60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조금 전에 만든 메뉴 아이템을 갖고 와야 되죠. 컴포넌트 밑에 있는
메뉴 아이템이라는 테이블을 불러오게 되고요. 패딩은 0이라고 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삽입을 하는데 레이아웃에 가보면 빈 세로 갤러리가 있습니다. 빈 세로 갤러리 여기다 넣고요. 여기 메뉴 아이템을 현재 이 레프트 메뉴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레프트 메뉴 컴포넌트 밑에 점 메뉴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뉴 아이템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다 자동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 갤러리 이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레프트 메뉴 갤러리라고 하겠습니다. 메뉴 갤러리. 지금 이제 갤러리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얘 템플릿 여기 간격이 커요. 그죠? 그래서 템플릿 사이즈를 저는 요 메뉴 갤러리에 템플릿 사이즈, 템플릿 크기죠. 템플릿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60을 할게요. 이게 이제 방향형 레이아웃에 보면 이제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그런 것 때문에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저는 그 다음에 여백을 역시 제로로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태블릿마다 띄는 공간을 없앤 거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요거고요. 아이템 불러갖고 60에 0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뭐냐면 이 항목에 이제 갤러리 이제 값을 추가해야 되죠. 제일 먼저 이제 아이콘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아이콘을 그대로 보고 한번 해보죠. 삽입해서 아이콘을 하나 넣죠. 여기다가 갤러리 안에다 넣습니다. 갤러리를 지정하시고 삽입에다가 아이콘을 넣는데 이때는 아무 아이콘이나 상관이 없어요. 아이콘을 하나 아무거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넣죠. 이런 아이콘 하나 넣고요. 얘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어디? 갤러리 안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예, 갤러리 밖으로 자꾸 들어가서 해당되는 걸 찍고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얘는 레프트 메뉴 아이콘이 될 거고요. 레프트 메뉴 아이콘에 대한 부분의 위치라든가 좀 확인해 볼게요. 얘는 아이템이 this item 아이콘이에요. 즉 각각의 아까 제가 값을 넣어놨죠. 그래서 얘는 아이템이 이거죠. 사실은 여기 이거죠.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이 this item 아이콘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아까 홈 뭐 지정해 놓은 거 있죠. 테이블에서 그게 아이콘들이 나올 거고요. 크기를 좀 바꿔볼까요? 얘는 위치가 x 0,0에다 갖다 놓을 거고요. 크기도 60으로 맞출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60. 그리고 여백을 좀 줬죠. 그래서 20, 20을 줘서 좀 약간의 이제 사이즈를 줬고요. 그리고 얘는 검정색으로 제가 선호하는 검정색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정색의 아이콘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템을 눌렀을 때죠. 이 아이템 this 아이템 스크린은 액티브 스크린일 때, 만약에 이건 이제 색깔에 대한 지정인데 제가 지정해 놓을게 미리. 컬러는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필입니다. 그래서 배경이죠. 배경을 원래는 배경이 0,0,0이니까 없는 거죠. 이거를 저는 여기 if 해가지고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if 먼저 쓸까요? this item 스크린이 고르 app 액티브 스크린이라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활성화된 스크린이면이죠. 그러니까 if 만약에 얘면 조건이면 얘를 우리가 이 점이 RGB가 화이트겠죠. 그래서 RGB를 넣겠습니다. RGB에서 25.25,1로 하얀색으로 바꾸고요. 그렇지 않으면 투명하게 가라, 모의 색깔을 따라가라 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는 옆에 이제 텍스트 레이블이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삽입해서 넘어가죠. 여기까지 한 거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여기 이제 홈, 직원, 부서 여기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얘는 레프트 메뉴 레이블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다시 추가해 볼게요. 텍스트 레이블 하나 만드는데 제가 this item 점 타이틀이죠. 타이틀일 거고요. 그리고 얘의 이름은 레프트 메뉴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얘의 위치나 이거 좀 볼까요? 저는 얘는 글꼴을 저는 항상 11을 선호하기 때문에 11로 가고요. 그리고 글꼴은 뭐 그냥 냅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60이죠. 뭐냐면 X의 위치, 얘에서부터 약간 떨어지는 게 요 아이콘의 사이즈가 60이죠. 그래서 얘도 60으로 가져갑니다. 60. 그리고 위스가 140으로 할게요. 150이니까 넘어갔죠. 140으로 하고요. 그리고 높이를 60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y가 0이 돼야 되겠죠. 0으로 하고 얘가 60으로 해야 되겠죠. 60. 그러면 딱 이렇게 가운데로 사이즈가 되죠.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같은 거예요? 얘랑 같은 거죠. 얘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필에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 그리고 얘 색깔은 당연히 검정색이었겠죠.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검정색으로 시작하고요. 이번엔 뭘 하냐면 요 앞에다가 여기 네모칸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 여기 네모난 게 나타나게 하고 선택이 안 되면 네모가 안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역시 클릭을 하시고 삽입해서 사각형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요거 보고 해볼게요. x는 5로 하겠습니다. x는 5. 그 다음에 y는 10이네요. 10. 그 다음에 너비는 3이에요. 3 정도로 하고요. 높이는 4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조건이 있죠. 뭐냐면 내가 해당되는 화면이 그 화면일 때만 나타나게 해야 되니까 비지블 속성에다 하나 갖다 놓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this item 있고 스크린이 이 스크린하고 현재 활성화된 스크린이 같을 때만 나타나는 거죠. this item의 스크린하고 이거로 액티브 웹의 액티브 스크린이 같으면 그때 가서 true가 되니까 그때 가서 나타나라 라는 겁니다. 지금은 다 false죠.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레프트 메뉴 렉탱글 바꾸겠죠. 레프트 메뉴의 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단추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단추를 누르면 해당되는 스크린으로 이동해라 라고 하는 이벤트는 여기다 발생시킬 겁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만들고 제 위에다 놓는 거죠. 그러면 화면을 누를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해당되는 메뉴에다가 단추를 하나 삽입합니다. 단추가 들어갔죠. 단추의 속성 한번 볼까요? 값은 아무것도 없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xy 0으로 할 거고요. 크기는 200, 그 다음에 높이는 60으로 합니다. 전체 화면이 다 사이즈가 차긴 하는데 끝에 라운드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싫어요 저는. 그래서 라운드를 빼겠습니다. 테두리 반지름을 0으로 하면 이제 라운드도 없어지죠. 그러면 항상 얘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색깔 자체가 마음에 안 드네요. 그죠? 색깔은 요 색깔이죠. 색깔은 요거 RGB 0000이나 우리가 트랜스페어런트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트랜스페어런트를 하거나 RGB를 하던가. 지금 현재 제가 이걸 그냥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각의 눌러진 색깔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렇게 눌러질 때 색깔이죠. 이거 뭐 가리킨 색이에요. 얘는 가리킨 색이죠. 가리킨 색을 바꾸겠습니다. 가리킨 색도 역시 그냥 얘는 트랜스페어런트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눌러졌을 때 이게 하얀색으로 바뀌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눌러졌을 때도 저 색깔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얘도 트랜스페어런트를 하게 되면 그냥 눌러도 눌러진 것 같지 않죠. 전 얘는 굳이 이 반응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를 누르면 해당되는 페이지로 옮겨야 되죠. 그래서 얘는 레프트 메뉴 버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레프트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되는 스크린으로 넘어가라 그러면 온셀렉트가 있었죠. 온셀렉트 얘를 누르게 되면 그래서 레프트 메뉴에 온셀렉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온셀렉트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라?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어디로? this 아이템의 스크린으로 가라 라고 하게 되면 해당되는 걸 누르면 해당되는 스크린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메일을 누르면 메일, 지금 메일로 넘어가죠. 그걸 할 수 있어요. 직급을 누르면 직급으로 넘어가는 걸 할 수 있고, 그죠? 버튼이 제대로 동작하는 것도 확인했고요. 근데 이러면 이 메뉴를 해당되는 곳에 넣어야 되겠죠. 네, 잠깐 저장을 하고 갈게요. 이때는 한 번쯤은 저장하고 오겠습니다. 자동 저장이 되는데 간혹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죠. 네, 이 메뉴를 이제 이쪽 화면에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홈 스크린에 와서 보면 이 레프트 메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레프트 메뉴에다가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하는데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용자 지정 안에 보면 레프트 메뉴 컴포넌트가 생겨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들어갔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디다가 각 레이어 똑같아요. 여기다 뿐만이 아니라 각 레이어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삽입할게요. 이번에는 어디에 홈 여기에 섀도 말고 여기 레프트 메뉴죠. 여기 아무것도 여기 있죠. 이거 하나밖에 없죠.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삽입을 합니다. 사용자 지정에 가서 이거 넣어라. 그렇죠? 마찬가지 디파트먼트에 가서 메인에 가서 레프트 메뉴에 가서 여기 가서 마찬가지로 삽입에 가서 레프트 메뉴를 넣고요. 잡타이틀에 와서 메인에 가서 밑에 가서 마찬가지로 삽입해서 넣고요. 그리고 컴포넌트에 가서 컴퍼니죠. 컴퍼니 스크린에 와서 레프트 메뉴에 해당되는 곳에 마찬가지로 사용 설정을 넣고요. 그리고 도메인 네임 가서 레프트 메뉴에 마찬가지로 넣으면 됩니다.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플레이를 하게 되면 홈 누르면 홈페이지 갈 거고요. 직원 누르면 직원 페이지 갈 거고요. 부서 누르면 부서 페이지, 직급 누르면 각각의 이제 원하는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되는 대로 페이지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메뉴의 값이 뭔가 하나 수정이 됐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간단해요. 구성 요소에 가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에 가서 만약에 제가 홈인데 홈1로 바꿔볼게요. 여기서 바꾸면 테이블로 바꿔야죠. 테이블에서 메뉴 아이템에서 바꿔야죠. 그래서 메뉴 아이템에서 홈1로 바꿨다. 예를 들면 바뀌었죠. 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화면에 와 보시면 다 홈1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성 요소에서 그냥 한 번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처럼 그 메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레프트 메뉴를 만들었죠. 이것도 화면을 줄였을 때 어떻게 될까요? 사이즈가 약간 60으로 다 통일했다는 얘기는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아이콘만 나오죠. 그리고 여기 하얀색으로 처리됐죠.
눌러줬을 때 아까 이게 뭐냐면 그 액티브된 페이지 그 누르게 되면 하얀색 바탕을 화면색으로 해라 그리고 이 아이콘을 나타내라고 하는 제가 이벤트를 줬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어디를 눌렀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프트 메뉴를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 봤고요. 지금까지는 모두 이제 레이아웃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 쉐어포인트에 집어넣고 그 엑셀에 만든 데이터를 쉐어포인트에 넣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파워앱스에다 집어넣어서 여기서 불러오고 여기서 이제 파워앱에서 실제 값을 수정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화면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프트 이현주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